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머니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회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상사 눈치를 보며 연차 한 장 쓰지도 못하고 월급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아주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시간을 팔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대신 일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10억이 있어야 파이어가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10억, 지금 당장 없어도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매일 단 몇천 원 소수점 매수로 20대가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QLD, 미국 나스닥 100을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무섭다고요? 리스크가 크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고 오늘 그 진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관점이 오늘부터 달라질 겁니다. 먼저 QLD가 먼저 정확하게 짚어가겠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나스닥 100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등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을 담겨 있습니다. QQQ가 하루에 1% 오르면 QLD는 약 2% 오릅니다. 반대로 QQQ가 1% 내리면 QLD는 약 2% 내립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변동성 손실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QQQ가 10% 하락했다가 내일 10% 상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QQQ는 원금 대비 99% 거의 제자리를 횡보합니다. 그런데 QLD는 오늘 20% 하락 후 내일 20% 상승하면 원금 대비 96%입니다. 횡보장에서도 레버리지 ETF는 손실이 납니다. 이게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QLD는 단기 트레이딩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QLD가 빛을 발하는 건 오직 하나, 장기 우상향 추세가 지속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나스닥 장기적으로 우상향했을까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로 약 83% 폭락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50% 이상 빠졌습니다. 2022년 금리 인상기에도 33%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닷컴 버블 고점인 2000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인 2015년에 전고점을 회복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저점 대비 2023년 기준 나스닥 100은 약 1900% 이상 상승했습니다. QLD 기준으로 보면 2006년 상장 이후 2024 초까지 누적 수익률은 약 3000% 이상입니다. 같은 기간 QQQ의 수익률이 약 70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얼마나 큰지 실감되실 겁니다. 단 이 수익률은 팔지 않고 버틴 사람에게만 돌아간 숫자입니다. 극단적인 지속성,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이어 이야기를 하면 10억이 어딨어?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파이어의 기본 원칙은 4% 법칙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4%의 법칙은 1994년 미국 재정설계가 윌리엄 벤젠이 발표한 연구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금융자산의 4%를 매년 인출해도 30년 이상 자산이 유지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연구는 미국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의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적용해보면 월 200만원 시대에 소박한 생활을 목표로 한다면 7억 안팎의 금융자산이 파이어의 출발선이 됩니다. 이게 허황된 숫자일까요? 매달 50만원을 QLD에 20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스닥 100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8에서 20% 수준입니다. 레버리지인 QLD를 보수적으로 연평균 20%를 잡고 단순 복리 계산을 적용하면 20년 후 원금은 약 1억 2천만 원이지만 복리 자산은 이론적으로 수십억 규모가 됩니다. 물론 이건 이론적 최대치입니다. 변동성, 하락장, 세금, 환율 등 현실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오래 꾸준히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리가 반드시 보상합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가장 많이 드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은 이제 소수점 매수가 가능합니다.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하루 약 1달러, 약 1,500원으로 QLD를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매일 커피 한 잔 값이 5,000원을 QLD에 넣는다고 해봅시다. 한 달이면 약 15만원, 1년이면 180만원입니다. 처음 1, 2년은 아무 변화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심지어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특성상 단기 낙폭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수점 매수를 하는 사람은 결국 시장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나스닥이 왜 내리는지, 미국 금리가 왜 오르는지, 달러 환율이 내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피부로 배웁니다. 투자 습관을 만들어주는 순간 삶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번 달 월급 어디에 쓸까가 아니라 이번 달 어떻게 더 모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파이어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저는 QLD를 추천하지만 리스크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횡보장과 하락장의 이중고통. 앞서 말씀드린 변동성 손실 때문에 나스닥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횡보장이 수년간 이어지면 QLD는 QQQ보다 더 많이 잃습니다. 2022년처럼 금리 인상과 함께 기술주가 1년 내내 하락하는 환경에서는 QLD는 약 70%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하락을 버틸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레버리지 ETF는 장기 보유 구조가 아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변동성 손실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다만 나스닥100처럼 장기 우상향이 확실한 자산을 기초로 할 경우 변동성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는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 역사적 데이터의 결론입니다. 단 충분히 긴 시간이 전제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환율 리스크. QLD는 달러 자산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원화 약세 시에는 환차익이 발생합니다. 장기적으로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환율 변동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리스크를 알고도 투자하는 것, 그게 진짜 장기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요즘 1억을 가지고 뭘 하냐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요즘 서울 집 한 채 살 수 없고 사업 시작하기도 빠듯하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1억이 있다는 건 선택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1억을 QLD에 투자하고 10년을 기다리면 보수적 시나리오에서 원금 3배에서 5배 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의 과거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18에서 20% 수준이었고 QLD는 이를 2배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변동성 손실을 감안해도 역사적으로 10년 단위에서 우상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심리적 변화입니다. 1억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잘못된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이직이나 커리어 전환을 결단할 수 있는 심리적 활주로가 생깁니다. 이걸 재무적 독립의 초기 단계, 파이낸셜 런웨이라고 부릅니다. 10억을 모아야 파이어가 아니라 1억을 모으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 선택지는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파이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내 자산이 스스로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 과정에서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시간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며 결국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파이어의 진짜 의미입니다. QLD를 매일 소수점으로 사는 20대는 단순히 미국 주식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매일 미국 경제, 금리, 기술산업의 흐름을 몸으로 배웁니다. 10년 후 그 사람의 경제적 사고방식은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수준에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복리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 노동 소득보다 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QLD에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락장에서는 무섭습니다. 2022년처럼 나스닥이 연간 30% 이상 빠질 때 QLD는 60에서 70% 가까이 내려갑니다. 숫자로 알고 있어도 막상 내 계좌가 빨간색으로 가득 차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경험이 오히려 값졌습니다. 이 하락이 영구적인가 일시적인가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 경제를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공포에 팔지 않고 버티는 훈련을 하면서 감정과 투자를 분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 시절일 때 누군가 이걸 알려줬다면 지금 제 자산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QLD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 투자 습관, 경제 공부, 심리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QLD를 추천합니다. 리스크를 알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꾸준하게 매수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감정을 절대 흘려보내지 마세요. 투자의 최대 적은 하락장도 변동성도 아닙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하는 미루는 마음입니다. 소수점 매수가 가능하게 됐고 오늘 단 5,000원만 QLD로 넣어보세요. 그 5,000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습관이, 그 시작이 1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파이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주 작은 첫 번째 매수 버튼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회사에서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미래를 함께 지키는 머니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